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동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동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판사는 3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3일은 하늘이 열린 개천절 밤이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아수라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을 강타하며 국민들이 분노를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충격적인 뉴스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건이 터진 지 20여일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의식해 뒤늦게 검찰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에 대한 규명의 단서는 사방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라고 봅니다.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검찰이 전격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도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3일 밤 9시경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검찰이 청구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 전 본부장은 3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유 전 본부장은 700억 원 약정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집 밖으로 던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 17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 집의 초인종을 누른 후 약 20분이 지난 뒤에야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검찰이 철저한 압수수색을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과 동시에 유 전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술에 취해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졌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 전 본부장이 던진 핸드폰을 검찰이 이후 확보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찰의 이러한 압수수색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집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은 지난달 30일 검찰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지난 1일 오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이죠. 물론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이죠. 그러나 검찰 출석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 조사가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데 병원을 가느라 출석이 늦어질 것 같다며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병원 응급실을 향한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이에 따라 검찰은 병원 응급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긴급 체포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 규명이 본궤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거친 후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 및 뇌물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구속영장 청구라고 봅니다. 그만큼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고 물증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담당자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이 4,040억 원 상당의 특혜 배당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익입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특혜 배당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돈을 받고 700억 원 상당의 돈을 추가로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구속심사에서 11억 원은 빌린 돈일 뿐이고 7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도 장난으로 했던 말이 녹취된 것이지 실제 뇌물을 받으려고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유 전 본부장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 전 본부장의 말과는 달리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비교적 짧은 80분가량 피의자 신문만 거친 뒤 예상보다 빠르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할 염려가 있다가 아니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 출석기로 하고 응급실에 입원한 것 등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 전 본부장이 뒷돈을 받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개발이익을 몰아줬고 이 과정에서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천대유가 포함된 시행사 성남이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총 5,903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러나 배당 비율이 상식적이지 않아 국민들이 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7%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는 4,04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0% 플러스 한 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1,830억 원을 받는 데 그친 것입니다. 이는 이익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죠. 어떻게 7%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830억 원보다 턱없이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타당한 배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배분 비율은 누가 짰을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혼자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 기익은 자신이 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사는 대장동서 5,503억 원의 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유 본부장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칼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가 유 전 본부장은 관리자에 불과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는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최종 결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대장동 게이트의 꼬리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꼬리를 당기면 몸통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몸통을 내 꼬리가 아니다라고 버티고 있다. 꼬리 잡힌 이재명 지사는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재명 지사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동규는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의사 선거를 돈 측근 중의 측근, 지지 선언해준 덕에 고작 건설사 운전기사 경력 2개월 가지고 무려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 이게 이재명의 권력 없이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반문하고 나선 것이죠. 이어 진 교수는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의 의혹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 직격했습니다. 그는 제 입으로 그 사업은 자신이 설거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나는 몰랐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업 계획서에 매물비용 보존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그것만 봐도 사업에 토건적이 끼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몰랐을 경우 그 말은 자신이 등신이었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일침하고 나선 것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사도 이재명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 전 지사는 4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국민에게 토건비리 부패 세력과 상실감을 안긴 이재명 후보가 부패정치 토건 비리연합과 맞서 싸우겠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겼다고 직격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함께하고 노른자 보직까지 역임했는데 측근이 아니라는 궤변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정면 비판한 것입니다. 원 후보의 경우 제주사 출신으로 행정 흐름을 안다는 측면에서 아픈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가장 마음을 졸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윗선 몸통이 아닐까요? 윗선 몸통의 실체가 드러날까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한 사무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한 전 직원이 뇌물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며 야당이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입니다. 이 지사의 이 해명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궁색한 답변입니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가 자신이라고 한 만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설거하면서 어떻게 수천억 원의 이익금이 특정인에게 흘러 들어가게 했는지를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는 유 전 본부장의 행위를 한 전 직원이 뇌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의 수사로 진상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50% 이상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에 국민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 의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날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